8시 16분 30초 지나고 있습니다. 최근 경찰이 화성 연쇄 살인사건 용의자를 특정하면서 다른 장기 미제 사건 재수사에 대한 관심도 함께 커지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에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그런 미제 사건들이 상당합니다. 그 사례와 함께 앞으로 이런 미제 사건을 예방할 수 있는, 그리고 또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어떤 방안들에 대한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호남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김정규 교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이 영화로 만들어질 정도로 대한민국의 가장 대표적인 미제 사건 중 하나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최악의 미제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화성 연쇄 살인 사건에 대해서 좀 짧게 정리를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네, 이 사건은 1986년부터 4년 7개월 동안 10명의 여성이 성폭행당한 후에 살해된 사건을 이릅니다. 네. 경찰은 현재까지 해당 사건에 대해서 200만 명 이상의 인원을 투입해왔고요. 네. 용의자 참고인 등 공식적으로만 조사한 인원이 2만 1,200여 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지문 대조한 용의자도 4만 명, 모바일 감정 용의자도 180명이었다고 하니까요. 경찰의 방대한 인적, 물적 역량이 총동원되었던 난제적 수사였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많은 경찰들이 투입되고 많은 사람들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제 사건으로 남았다는 게 또 경찰한테는 굉장히 치욕적이었을 텐데요. 그런데 이번에 33년 만에 용의자가 특정이 됐습니다. 이 33년이 지난 지금 용의자가 특정됐던 부분들, 이렇게 진범 찾기가 가능했던 이유는 어떤 겁니까? 네, 일단 그 수사 환경이 과거 사건, 공소시효가 폐지된 경우에도 진행할 수 있도록 법들의 변화가 있었던 것이 기본적인 조건이었고요. 네. 특히 2011년에 각 지방경찰청에 미제 사건 전담팀이 운영되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이 전국적으로 73명 정도가 투입되어 있는데요.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 남부청 중요 미제 사건 수사팀이 지난 7월 15일에 화성 사건에 있어서 시간의 역순으로, 그러니까 이제 10차와 9차 사건에 증거물 2건을 국과수에 분석 의뢰하게 됩니다. 네. 네, 이 중에 이제 10차 사건에서는 증거물이 이제 DNA가 검출이 안 됐는데요. 네. 이제 9차 사건에서 피해자의 속옷, 허리 부분에서 미량의 남성 DNA가 검출이 됩니다. 네. 근데 이 DNA는 이제 이른바 접촉세포 수준이고요. 네. 옷에 접촉한 땀의 흔적 정도의 아주 미세한 시료였습니다. 이게 이제 과거에는 증거로서 활용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었는데, 네. 과학적으로 기술이 발전하면서 특정하는 데 직접적인 증거 자료로 활용하게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학기술의 성과네요. 그렇죠. 예, 엄밀히 말하면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특정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교수님, 지금 이 사실 특정을 하고 DNA를 통해서 범인으로 지금 특정을 했지만 최종적으로는 범인으로 확정이 되려면은 그 범죄로 특정된 사람의 이 진술이 있고 자백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현재 지금 진범이라고 아까 그 앵커분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것은 너무 이른 판단이고요. 네. 반쪽쯤 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자백뿐만이 아니라 정황 증거 같은 게 뒷받침되어야 확정을 할 수가 있는 사건입니다. 네. 그렇다고 해도 지금 이제 이렇게 경찰에서 브리핑까지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지금 이 DNA 수사 기법으로 발견되는 그런 증거 상황에서 이른바 오차 가능성이 100억 분의 1 이하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거의 착오가 없다고 봐도 틀림이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상황은
단순한 추정만은 아니다. 음. 이런 증거로서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이 이렇게 해결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지역에도 많은 연쇄 살인 사건, 또 연쇄 사건, 또 미제 사건들이 있는데 이런 사건들도 이런 식으로 좀 해결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미제 사건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이제 현재 경찰은 그 사건 발생 후에 5년 동안 피의자를 미검거한 살인 사건을 중요 미제 사건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네. 전국적으로는 이제 이에 해당되는 사건의 건수가 268건이 있는데요. 네. 이 중에서 광주는 11건이 있고 네. 전남 7건, 전북 11건 정도쯤이 네. 있습니다. 주요 사건들은 네. 시간 순으로 말씀드리면 광주는 2001년에 광주 서구 내방동 임산부 살해 사건이 있었고요. 네. 2004년 광주 북구 여대생 테이프 살해 사건, 또 2005년 광산구 주유소 소장 살해 사건 등이 수사가 되고 있고요. 네. 전남은 2000년 나주 간호사 살해 사건, 네. 2004년 영암 부인 흉기 사건 있었고, 2010년도 목포 여대생 성폭행 살해 사건들도 수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사건들이 이렇게 미제로 남는 가장 큰 이유는 어떤 겁니까? 초동 수사에 문제가 생겼을 때입니까?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네, 제 생각은 이제 보통 살인 사건의 경우는 피해자 또는 가족과의 그 원한 관계를 중심으로 네. 용의자를 선별하는 방식으로 시작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원한 관계가 있으니까 살인까지 저질렀을 것이라는 시각이 상식적인 가설에 입각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초동수사 단계에서 원한이 없는 경우 용의자에서 고려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사례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사건이 기존의 패턴과 좀 다르다고 여겨졌을 때 동일범으로 인식하지 않는 그러한 그 편견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너무 이제 잘못된 과잉 확신의 그런 특징적인 단서들을 너무 신뢰하다 보니까 네. 진범과 가까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배제하는 상황, 이런 것들이 사건을 어렵게 만들었던 요인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미제 사건들이 있긴 있지만 이렇게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이 33년 전의 사건이 DNA 분석을 통해서 범죄자가 지금 특정되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누구나 시간이 지나서 이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꼭 밝혀질 것이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지면 범죄도 좀 더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현재 발달되고 있는 과학 수사가 범죄의 발생을 감소시킨다는 증거로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연쇄살인만 놓고 보면 마지막 연쇄 사건이 일어난 지가 한 10년 됐습니다. 네. 좀 아시는 것처럼 강호순 사건이었는데요. 네. 그 10년 동안 연쇄살인이 없었던 이유는 살인 범죄자를 신속하게 검거하고 있기 때문에 네. 초과적인 사건이 발생되지 않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과학수사의 발달이 강력 사건의 연쇄적인 발생을 감소시키는 것은 분명히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보고 있습니다. 네, 범인은 꼭 잡힌다라는 그런 생각들 누구나 가져야 되고 또 경찰들도 꼭 그렇게 범인을 잡아줬으면 하는 바람도 들고요. 이런 어떤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미제 사건들 이야기를 몇 개 정리를 해주셨지만 그런 사건들도 꼭 좀 범죄자가 밝혀졌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미제 사건 수사 꼭 유념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교수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통상 이 미제 사건은 범인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 아무래도 경찰은 이제 비난을 받기 마련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경찰 입장에서 뭔가 수사의 성과를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 무리한 추론 등이 수사에 중요 정보인 것처럼 활용될 가능성들이 높습니다. 과거에 이제 미제 사건들에 있어서 이러한 점들이 혹시 있지 않았는지 그런 것들을 진지하게 검토해보는 그런 자세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네. 이 경기청 브리핑에서도 당시 혈액형 판단에 사용한 그 혈흔들이 사실은 불확실한 근거였다고 밝히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굉장히 큰 기회들을 놓치게 만든 그런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좀 수사 대상으로 선정하는 데 있어서 특별하게 사전에 이렇게 방향을 설정한다든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살펴보는 그런 영역이 있었다면 그런 것들을 원점에서 살펴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수사 내용이나 이 증거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피고 그다음에 그것을 과학적으로 좀 풀어가는 방식, 미제 사건 수사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호남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김정규 교수와 함께했습니다.